자, 우리 도시개발법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 돌아왔네요. 사업의 방식 단계. 자, 수용사용 방식입니다. 자, 우리 수용사용 방식은 소유권이라든가 용익권을 강제로 이렇게 취득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원주민들한테 다 보상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사업 시행자가 이걸 이제 외부인들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일반적인 분양 방식으로.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수용을 할 때는 좀 금액을 좀 적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서 팔 때는 뭐 개발 이익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자한테 좀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우리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일단 시행자한테 유리합니다. 그럼 뭐 시행자가 뭐 토지주택공사면 당연히 수용 방식 할 수도 있고 우리 민간 시행자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수용 사용 방식 할 때는 사업의 기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절차. 자, 먼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시행자가 11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11명. 자, 왜냐면 아까 우리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합을 빼고 나머지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할 수 있는데 자, 민간이 시행을 할 때는 민간 시행자가 수용 절차를 진행할 때는 자, 법정된 동의. 자, 동의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 시간에 뭐 조합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동의, 뒤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할 때도 같았는데 자, 숫자를 잘 보시면요.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하려면 자, 면적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은 앞에 거랑 같아요. 잘 보시면 이 앞에가 지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 뒤에만 동의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조합 설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및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우리 앞에 조합 설립할 때는 둘 다 동의인데 여기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앞에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면적 3분의 2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면 자, 민간 시행자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도 수용할 수 있는데 수용을 할 때는 일정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을 할 때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은 수용을 할 때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동의 숫자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은 수용을 할 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민간만 수용을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셨다가 확인 문제를 예상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뭐 이런 사람들, 정부 출연기관 이런 사람들은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동의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지상환채권이라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을 현금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자, 시행자가 돈이 부족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이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대금의 일부입니다. 자, 시행자는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죠.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원하면 자, 매수대금의 일부, 자, 요거 전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상금이 5억이면 5억 중에 뭐 2억은 현금을 주고 나머지 뭐 3억에 대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서 그 3억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토지상환채권이라 이름이 있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자, 이게 나중에 개발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상환. 자, 우리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을 하고 이제 기다리면 나중에 원금을 돈으로 받는 건데 이자하고 이건 나중에 개발된 땅이나 건물로 상환하는 제도. 토지상환채권은 자,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는 현금 주고 나머지 일부는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채권을 받아서 제가 갖고 있으면 그럼 나중에 개발된 땅이나 건물로 받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환지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수용 방식에 있지만 환지 효과가 있는 제도가 환지 효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토지상환채권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지상환채권은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하는 거죠. 시행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뺏긴 사람이 원하면 대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이렇게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상환 방법은 개발된 땅이나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한다. 조성된 개발이 끝난 상태 이후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죠. 자, 발행 규모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되니까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한다. 전체 분양하는 토지, 전체 토지 중에서 2분의 1 넘지 않게 발행을 하고요.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할 때는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따로 승인을 또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상환할 때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이거 무기명식이 아니라 기명식이 되는 겁니다. 기명식으로 발행하게 돼 있다.
무기명이 아니라. 우리 현금으로 상환할 때는 무기명식인데 요건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기명식. 자, 요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기본 조건하고 이 발행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형지하고 조성토지가 일종의 용어인데요. 우리 수용 방식 할 때 원형지라는 용어는 수용을 해서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5명들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공급 방식이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자, 개발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원형지고 개발이 끝나고 나서 수용을 한 다음에 개발한 상태의 토지는 조성토지. 자, 우리 수용 방식 할 때는 조성토지란 용어하고 원형지란 용어가 있네요. 자, 원형지는 수용을 해서 개발하지 않은 농지나 임야 이런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형지를 공급을 할 때는요. 자, 이 공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도 받으셔야 돼요. 자,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조성토지를 공급을 할 때는 자, 이 공급 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거 비교가 되죠?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형지는 지정권자한테 승인, 그리고 공급 계획을 제출도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해서 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원형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 자, 이렇게 여기까지 공공한테 줄 수도 있고. 자,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등을 짓겠다고 원형지를 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자, 원형지를 공공한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민간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우리 뭐 사립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립학교라든가 자, 공장을 짓겠습니다. 이런 용도 원형지를 달라고 하면 원형지를 공급해주고 직접 그 사람들이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용지를 받아서 사립학교 용지로 이제 본인들이 개발하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라고 합니다. 원형지를 받은 사람들. 원형지는 5명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의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수의계약 하면서 가격도 이제 싸게 주는 거죠. 자, 정확한 표현은 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협의 가격입니다. 그 협의 가격은 시세보다 낮으니까 저가라고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수의계약으로 좀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요 마지막 토지, 학교나 공장 용지를 여러 사람들이 원하면 이때는 경쟁 입찰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구나. 5명한테 주는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되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는 경쟁 입찰로 공급한다. 이건 공급한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공급한다. 단 뭐 2회 이상 유찰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원형지를 받는 사람들이 5명 있습니다. 원형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원형지는 학교나 뭐 공장 같은 거를 받는 사람들, 원형지를 이렇게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들이나 행정청 이런 사람들이 원형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원형지를 줄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 입찰로 공급한다. 이렇게 경쟁 입찰로 할 때는 가격도 일반 경쟁가 시가를 다 받는 거죠. 원래는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인데 예외가 있구나. 이렇게. 자, 조성토지. 자, 수용 방식의 마지막은 조성토지. 조성토지는 자, 개발한 상태의 토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조성토지를 공급을 할 때는 공급계획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공급계획 내고 승인은 안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성토지는 일반인들한테 개발된 토지를 팔기 때문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시가로 파는 겁니다. 자,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격을 정해놓고 추첨으로 가져가거나 가격을 좀 싸게 정해놓고 수의계약으로 주는 예외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자, 우리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자, 소규모죠, 소규모. 소규모 주택을 지을 용지. 우리 서민들을 위한 주택 용지. 공공 택지 같은 용지도 서민들을 위한 용지입니다. 자,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자, 요 4가지는 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경쟁하지 말고 가격을 적정하게 정해서 추첨으로 주는 거예요. 추첨. 자, 추첨으로 주는 토지가 4가지가 있네요. 추첨 여기. 자, 반면에 자, 우리가 조성된 토지에다가 학교를 져라, 국공립학교를 지으라고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자, 공공청사용지. 자, 우리 이런 것들은 학교를 지어서 공공청사용지를 지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조성토지를 이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환하는 경우도 미리 약속이 된 채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로 파는 게 원칙인데,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나갔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로 주는 게 원칙인데 가격을 비싸게 시가로, 근데 가격을 좀 적정 금액으로 정해놓고 서민들한테 주는 토지가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용지,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학교나 공공창세용지 같은 것들은 추첨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준다. 왜? 국가에게 주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용지가 이게 이제 원형지로 들어갔을 때는 학교용지 같은 게 이게 사립학교용지로 해석하고 이거를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학교용지가 이게 조성토지에서 나왔을 때는 국공립학교로 해석하셔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환지 방식은 환지 방식 자체적으로 환지가 뭐예요? 토지를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이제 개발이 된 이후에 새롭게 구획을 설정해서 그쪽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죠. 기존 토지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하는 환지 계획이라는 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자,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 받을 위치, 환지 계획 안에 환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환지 설계가 들어가면 앞으로 환지 받을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미리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대로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공사를 진행을 해서 공사 끝나면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환지 처분은 새로운 환지를 교부하는 거죠. 교부.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을 공부할 때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위치나 규모를 잡고 그거대로 그대로 공사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서 새로운 환지를 교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언제부터 환지를 취득하는 거냐면 환지 처분 요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따 보실 거예요. 다음 날에 새로운 환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으로. 자, 환지 처분 공고일에 새로운 환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이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계획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환지 계획은 일단 시행자가 작성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 사항이라는 거죠. 환지 계획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업 후에 교부받을 환지의 위치나 규모를 미리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환지 계획을 안 만들면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환지 받을 위치, 환지 받을 규모.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지를 해줄 때는 기본적으로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 보시면 위치, 지목, 면적, 자,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해주는 걸 우리 적응 환지라고 하는데, 자, 이런 적응 환지도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환지도 있다는 거예요. 적응 환지에 대한 예외로서 자,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법에는 환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거예요. 나 환지 안 받겠다. 종전 토지를 그냥 돈으로 달라. 청산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먼저 신청을 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물어보는 거죠. 토지 소유자한테 환지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안 받는다고 동의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건 하나만 걸리면 토지 소유자가 먼저 자진해서 신청하거나 환지 안 받겠다고, 아니면 환지 안 받는 거에 동의하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부지정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 자, 이게 지금 토지 소유자 동의인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면 환지를 안 받을 수 있어요. 부지정. 그러면 이제 종전 토지를 돈으로 계산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권자 같은 용의권자가 있으면 임차인 동의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동의도 반드시 얻고 토지 소유자 동의와 임차인 동의를 둘 다 얻어야지 이 부지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종전 토지가 만약에 이 증환지, 감환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보시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제 종전 토지가 만약에 한 500 있었다. 자, 이게 자, 종전 토지가 규모가 한 500제곱미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죠. 토지 부담률 50%. 그러면 종전 토지 500 대신 새로운 토지를 주는 거예요. 개발된 이후에. 근데 면적을 250제곱미터를 주면 이게 적정 면적으로 환지가 된 거예요. 자, 종전에 500 있는 사람이 500을 안 받고
자, 250을 받으면 이게 적정 규모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자, 여기 이제 개인들한테 토지를 빼가는 비율이 있죠. 시행자가 50%를 빼가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60%. 이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 50%를 적용하면 반 정도 깎이고 반을 받는 게 이게 적정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정 규모가 500이면 자, 이때 우리가 자, 환지를 자, 240을 받으면 이런 게 뭐예요? 가만지가 되는 거예요. 가만지. 또 제가 또 환지를 뭐 260을 받으면 이렇게 뭐 260 이렇게 받으면 이게 250 기준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게 증환지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증환지 가만지를 이해하셨으면 증환지 가만지를 우리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부지정도 인정하고 증환지 가만지 개념도 인정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증환지는 인정하지만 가만지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입체한지. 자, 입체한지는 종전에 토지 가진 사람 또는 건물 가진 사람. 자, 종전에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토지 수요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토지 수요자가, 자, 종전 토지 수요자가 나 토지 대신 뭘 달라? 조성된 토지,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게 바로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우리 입체한지도 신청을 넣어요. 입체한지도 이렇게 신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토지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환지 받으면 평면 환지라고 해서 토지를 토지로 교환받는 환지가 원칙인데, 자, 토지 수요자가 나 평면 환지 받기 싫다, 땅으로 받기 싫다, 그럼 뭘 달라? 자, 조성된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해서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이니까 이게 건물의 일부하고 토지 공유 지분이면 이게 아파트 개별 호수입니다. 아파트라 상가의 개별 호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한지를 신청받아서 입체한지를 수도 있다. 그러면 종전에 토지에 있던 권리가 아파트 쪽에, 아파트 개별 호수 쪽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형태의 환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환지 받을 때 건물 부분도 받고 토지도 받으니까 이걸 입체한지란 말 쓰는 거죠. 자, 마지막 용어. 자, 우리 환지 방식 할 때는 적응환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 이런 예외적 환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채비지, 보류지. 자, 우리 채비지,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빼내는 거죠. 채비지는 사업이 끝나면 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서 취득한 다음에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거예요. 자, 보류지는 공공설 용지로 주로 이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행정청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채비지,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내는 토지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가져가서 나중에 외부인들한테 팔아서 돈을 벌어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는 토지고, 자, 여기 보류지는 공공설 설치를 위해서 또는 뭐 기반설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별도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 이런 것들을 환지 계획을 만들면서 편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토지 수요자한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비용 충당을 위한 채비지, 그 다음에 나중에 공공설 설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류지 형태를 뺄 수 있다. 자, 그리고 환지 계획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어서 환지 계획을 만들면 요거는 관청 갔다 가서 시군구청장 갔다 가서 인가를 받는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까 우리 시도지사나 대도시였었는데 그분들이 아니라 요거는 환지 계획 인가는 시군구청장님이 인가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지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제 사업이 다 이제 진행이 됐어요.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해가지고, 자, 환지 처분 절차로 들어왔죠. 아까 우리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인데, 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자, 그 다음에 권리를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새로운 토지를 이제 주고, 법적으로 교부하고, 자, 종전에 있던 권리를 환지 쪽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처분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효력 발생일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자, 요게 중요한 거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다음날에 종전토지로 본다. 자, 우리 환지를 자, 우리 이 환지는 새로 개발된 땅 환지 아까 우리 뭐 250제곱미터가 자, 종전토지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종전토지 500제곱미터에 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를 종전토지로 봐서 토지가 교환됐다. 그 얘기는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종전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자, 종전 권리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 쪽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자, 이 지역권은 종전토지의 지역권이 종전토지 영역에 존속할 이유가 있을 때는 존속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종전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건 아니고, 자, 지역권이 종전토지에 존속할 이유가 있을 때는 존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할 때 소멸하는 거죠. 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고요. 지역권이 종전토지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셨다가 환지처분의 효과. 자, 그 다음에 채비지는 아까 누가 가져왔습니까?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의 정한자가 이걸 취득을 해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해서 각각 쓰는 거죠. 채비지는 나중에 일반 분양으로 빼는 거고 보류지는 공공설 목적으로 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채비지, 보류지 둘 다 시행자가 취득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의 정한자가. 그 다음에 입체한지. 자, 입체한지는 아까 우리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받는 거죠. 입체한지는 신청을 해서 입체한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금. 자, 종전토지와 나중토지, 환지반 토지와 가격 차이가 있을 때는 이 청산금이라는 게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되면서 이 청산금 뭐 지급이라든가 교부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자, 우리 도시개발법이 다 끝났는데요. 채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채권, 이 도시개발 채권. 주의할 점. 아까 우리 수용 방식 할 때는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를 주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인데요. 자, 이거 이름 비교하셔야 되겠네요. 자, 토지상환 채권이 아닙니다. 수용 방식 할 때 토지의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대신 주는 게 토지상환 채권인데 그거 말고 채권이 하나가 더 있어요. 시도지사가 자,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을 해서 특정인한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 현금 상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명식으로 발행을 하는데 이 토지상환 채권은 아까 기명식이었었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 발행자가 다르다는 사실. 도시개발법에서는 채권이 두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무리 되실 때 다시 한번 순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자와 실시계획 큰 순서 그 다음에 수용과 환지 방식 쪽을 정리하시면 이 기본 순서를 잡히시고 이 구역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발계획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시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서는 정비법으로 제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와 밴드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